네, 김종인, 안철수, 또 안철수, 김종인 두 야당 대표들의 싸움이 이제 감정 싸움에 도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했는데 죽어서 당에서 죽겠다 그랬습니다. 통합 절대 못하겠다 그랬죠.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 보면요, 김종인 대표 같은 늘 좀 그동안 빈자리였고 1인 체제였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등장했습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1시 있었던 안철수 대표 회견 내용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저는 지금 힘들고 두려운 광야에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방에는 적뿐입니다. 그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연석회의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죽는다면 이 당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지금 제 안철수 대표 얘기 들어보면 많은 의원들이 죽어도 이 당에서 죽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의원이라고는 안 그랬거든요. 네. 일부는 그 생각이 좀 다른 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한길 의원이 지난 4일 밤에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을 할 거냐, 이 제안 받아들일 거냐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김한길 의원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뭐 이제 와이셔츠 소매까지 걷고 이렇게 뛰쳐나오면서 얼굴도 상기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뭐 안철수, 천정백 대표의 얼굴이 보이는데 자, 이미 그 사이로 쓱 빠져나오는데 금요일 밤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좀 심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이제 뭐 무표정하게 이제 뭐 논의는 다 끝났다 이랬는데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 보이고 일단 의총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김종인 대표가 통합하자 그랬을 때 뭐 대체로 당이 넘어가나 했습니다만 금요일 밤 저 회동을 통해서 한두 명 빼놓고는 안철수 대표에 따르면 한두 의원 빼놓고는 대체로 통합 못하겠다. 이 당에 남자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자, 흔들릴까요? 일단 저게요. 근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일단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선거 닥치면 연대할 것이다. 지금 연대나 통합 얘기에 동의하는 순간 당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공감을 하시는 그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김종인 그 대표의 어떤 무차별적인 공격에 그 약한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에서 지금 다윗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어떤 야권 통합이라든가 후보 연대 그게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옳다고도 생각되지만은 김종인 대표가 그 공격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은 거죠. 마치 지금 김한길 대표 위원장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마치 막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근데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한길 대표와 위원장과 며칠 말이 있었다. 그렇죠. 마치 김한길 대표가 세작인 듯한 발언을 해버렸다고요. 거기서 마치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마치 안철수와 김한길, 천정배를 서로 분리해가지고 이간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한편 반감을 가지는데 결국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 가서 만약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이상 안 오르고 그리고 그 야권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에 어떤 어부지를 준다 할 때는 또다시 이게 점화될 지금 그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살아야 된다. 이 당이 있겠다. 절대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일주일 전에도 과연 저렇게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체적인데요. 자, 문제는 이 안철수, 김종인, 안철수 두 지도자 사이의 대화 수준이 좀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회견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좀 흥분된 상태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참 극한적인 표현을 써가지고서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기자회견에 대해서 너무나 이 자제력을 좀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내가 논평을 할 가치를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는 그대로 가요. 지금 김종인 대표 특유의 말투가 그렇죠. 나는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또 통합 제안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말하자면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다. 라고 사실은 우리 흔히 약간 염장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정확히 알고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안철수 대표의 생각과 그 당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이 꼭 같지 않을 걸
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개인의 흥분된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네. 계속적으로 이번에 봉합으로 끝났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여전히 앞으로 불거질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어떤 그 생존이 걸린 차원에서의 그 수도권에서의 후보 단일화 사실상 그 이른바 수도권 야권 연대에 계속 불을 지르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저 양반 뭐 흥분했고 자제를 잃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저 얘기 나온 얘기를 듣고서요. 김종인 대표가 원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사람 아니냐라고 또 깔아뭉개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인석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죠. 네, 기자들이 이 김종인 대표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고 안 대표에게 물었는데요. 이 여유 있게 한 것이다. 자신은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 김종인 대표는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내가 별 생각 없이 한다 그러는 거 보니까 듣는 사람한테 좀 이것도 기분이 좋은 얘기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감정을 담아서 한 게 아니라 팩트만 얘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웃으면서 여유롭게 응수했습니다. 저기 네. 툭툭 던지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저게 사실은 이제 그 김종인 의원이 일반적인 현재 그 야권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문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야권 정치인들이 대개 보면 굉장히 뭐 가치, 네. 그다음에 무슨 어떤 추상적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떤 네. 거창한 명분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이런 화법을 많이 쓰려고 하는 반면에 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툭툭 몇 마디 안 되는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색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툭툭 별 감정도 없이 던져서 오히려 근데 그 맞는 상대방은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런 게 이른바 그래서 단칼 화법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우스운 게 네.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 말하면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죽어도를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김종인 대표거든요. 안철수는 안 돼. 딴 사람 들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당신은 대권 욕심을 있지만 당신은 안 되는 거야. 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그냥 죽게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자제를 잃었다, 흥분된 상태인 것 같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래도 그 제3당의 대표한테 있죠. 네. 너무나 조금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당 대표가 이러면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너무 흥분 잘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있죠. 김종인 대표가 처음에 통합제안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어떤 반감 네. 그리고 당신은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함으로써 네. 안철수 대표를 계속적으로 자극하는 면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과연 정치 도의상 네. 과연 이런 게 옳은가 이런 생각도 네.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김종인 대표의 화법이 굉장히 남들과 다른 정치인과 다르기 때문에 주목은 받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이 있다 그러는데 잘 귀담아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천정배 대표도 오늘 면접받거든요. 요새 면접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이때 자신들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시 핵심은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선거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모여서 통합에 관해서는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합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통합하기로 했다. 어떻게 우리 국민의당이 실현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통합이라 그러면 합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일단 합당은 안 할 것 같고 하지만 선거를 앞둔 후보 간 연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을 안 하는 걸로 보아 좀 여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없다 그래도 하는 경우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일단 그 여지를 분명히 남기고 있네요. 자, 그러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상황으로 조금 더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뉴스탑10 들려드릴 때 조금만 자리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만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이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문을 혼자서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총회 참가자들의 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지는 알 수가 없고 천정배 대표와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압승 저지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선거 연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여지를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안철수 대표의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이는 게, 뭐 우리 목표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대표 입장은 일단은 수도권 연대도 없고 당대당 통합도 없고. 안철수 대표에게 많이 모아지네요. 자, 당시 분위기를 확인하는 말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광주 전남방직집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과 정성은 알아주지 않고 오늘 박수도 안철수 대표 한 반도 안 나왔습니다. 호남의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인들이 제2, 제3의 김대중으로 자라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야권 통합을 이뤄내 총선을 이기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으로 단일화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무등한 야당으로는 정권 교체의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요. 옆에 이제 김무성 대표와 김종인 대표 보여주는데 좀 더웠나요? 부채질을 이렇게 계속 저처럼. 이제 방 온도가 높은 게 아니고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게 아마 더 더울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일단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 화면을 두 분으로 나눠서 봤는데 자, 제2, 제3의 김대중을 만들겠다는 박수를 쳤지만 나중에는 안 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뭐 경청을 하는 분위기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눈 이후에는 거의 뭐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들으면서도 대충 그냥 박수를 치면서 표정은 상당히 굳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김종인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안철수 대표에게 박수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본인이 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참석을 했는데 호남 향후회 회원들의 어떤 반응은 안철수 대표에게 더 뜨거웠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렇게 계속 부채질을 해가면서 열을 받은 것을 좀 식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을 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녹색 바탕에 호남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인데 호남 향후회 행사답게 호남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말로 걸어놓은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호남의 마음 잡기를 위해서 갔습니다만 자, 여러 가지 주말 내내 정치적 갈등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김홍걸 씨,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가 출마 가능성 얘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내놨네요. 어제 있었던 행사인데요. 그 장면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할 때만 이순신 장군을 본받자고 말을 해봐야 그거를 진정성 있다고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한 당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화합이 안 되고 항상 쪼개지는 이런 현상을 제가 63년에도 봤어요. 자, 지금 보시는데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무대 위에 있는 것 봤잖아요.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은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는데 거기에서도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전면에 쓴 모습을 봤거든요. 자, 한번 현장 보시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정청래, 지금 왼쪽에 김종인 대표 옆에서 그렇군요. 네. 새로 이제 당의 응원가를 만든 선거 로고송을 한 것은 이제 당원들과 의원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김종인 대표는 차분하게 서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박수를 열심히 치네요. 네, 지금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장면인데 정청래 최고가 그동안은 전면에 잘 안 나왔는데 굉장히 맨 전면에 섰군요. 네, 일단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혜원 그 더민주 홍보위원장이 정청래 전 최고위원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 정청래 의원이 뭐 분위기를 띄우거나 어떤 뭐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런 거에는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혼자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수도 상당히 좀 열심히 치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있어서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도 정청래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서 조금 이제 쑥스러워하는 김종인 대표 옆에서 좀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건 그동안 이제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경제민주화님 환영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 내놓은 이후로 거의 2달 가까이 조용했던 정청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이후에 전면에 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와 둘이 서 있는 모습 이제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이번엔 7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